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쉽게 풀어드리는 미스터 큐TV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봉인 해제는 언제 되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국에는 파생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음, 뭐 그림이 되게 좀 꼬불꼬불 이상하게 그려져 있지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 현재 그 선은 주가 흐름이라고 보이시고요. 지금 현재 미래로 지금 그 주가가 이렇게 흐름이 있는데요. 현재에서 미래로 만약에 이런 그 비슷한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뭐 별 문제가 안 되는데요. 만약에 이 중간 단계에서 이런 변동이 생기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런 변동이 생기는 경우, 위아래로 20% 이상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일단 메이저가 개입된 흐름이다라고 보시는 게 일단 분석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전에도 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라 그 옵션 시장에 거액 개인 투자자들이 개입됐을 때 외국인들도 상당히 그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고 시장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 상황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거액 개인 투자자들이 그 4월 그 지수 상승에 풋옵션 거액 베팅 들어갔다가 약 한 2천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아마 굉장히 내상이 아마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물에는 지금 별로 개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시장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차익거래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내용 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요. 뭐 나중에 결론 쪽에서 결론만 얻어가시면 되니까요.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베이시스에 따라서 차익거래가 발생되는데요. 베이시스는 선물에서 현물을 뺀 그 수치를 얘기하는 거죠. 백오데이션인 경우에는 매도 차익거래, 컨텐거인 경우에는 매수 차익거래가 발생된다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요. 자, 백오데이션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도 차익거래가 발생되거나 컨텐거라고 무조건 매수 차익거래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백오데이션이 마이너스 2 정도의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2 정도에 내가 그 매도 차익거래를 했는데 이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0.1로 축소가 됐다. 이런 경우에 청산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반대로 컨텐거인 경우도요. 플러스 2 정도에 내가 그 매수 차익거래 했는데 이게 플러스 0.1 정도로 만약에 베이시스가 축소가 됐다. 이런 경우에는 청산거래가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꼭 항상 그뭐 매고데이션 컨텐고면은 뭐 그렇게 차익거래가 그 교과서 쪽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흐름 추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트레이더 입장에서 보면 매도 차익거래보다 매수 차익거래 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매도 차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또 빌려야 되거든요. 자기가 이제 바스켓을 만들어 놓고 그 주식을 이제 물론 요즘에 그 프라임 브로커리지 그 하는 그 영위하는 회사에서 뭐 일단 그 주식을 뭐 이렇게 쉽게 빌릴 수 있게끔 뭐 하긴 하지만 그래도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매수 차익거래인 경우에는 계좌에 돈만 증거금만 있으면은 언제 얼마든지 매수 차익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베이시스가 지금 마이너스 0.2이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 금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1포인트 이상 벌어져 있던 베이시스가 지금 마이너스 0.22로 축소가 됐고요. 만약에 이게 혹시라도 컨텐거 상황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상황은 좀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런 관점을 한번 일단 네, 기본적으로 깔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네 개의 차트는 미국의 다우, S&P, 나스닥 종합, 그 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 200 선물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시면 다우는 요 날이 3월 9일인데요. 3월 9일이 요 날이죠. 3월 9일이죠. 3월 9일이 언제냐면 그 원유 가격 폭락하면서 본격적으로 지수가 급락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때 시가가 다우는 24,992, 지난 금요일 날 24,331, 아직 돌파를 못했죠. S&P 500은 2863, 2929니까 S&P는 돌파를 했습니다. 자, 2863이라는 숫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채권왕 군드라우라고도 하고 건들락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람이 그
S&P 500을 2863에 자기는 숏을 친다라고 얘기했던 그 가격이 지수대가 2863이었습니다. 과연 뭐 그런 사람이 숏 쳤다고 하는 그 지수대가 정말 숏을 쳐야 되는 자리였는지 아닌지는 뭐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는 그 아닐 수도 있다라는 쪽에 일단 저는 더 점수를 좀 많이 두고요. 자, 다음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7,957이었는데요. 지금 9,121이가 얘는 이미 아주 훌쩍 뛰어넘어 버렸죠. 자, 우리나라 선물은 어떻습니까? 265.40인데요. 256점. 이게 같은 게 아닙니다. 10자리하고 1자리가 지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9포인트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저희도 넘어서지 못했죠. 다음에는 그 저희 나라 지수들입니다. 이건 이제 선물이고요. 코스피는 1981, 1945 아직 못 뛰어넘었죠.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54,700원인데 48,800원이다. 아직까지도 약 한 10% 정도의 갭이 있죠. 지금 얘네들은 뭐 그 사실 뭐 선물은 한 3% 차이 나나요? 얘는 지금 뭐 한 그 1% 정도 차이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631인데 680이니까 아까 나스닥처럼 훌쩍 넘어버렸죠. 삼성전자가 지금 보시면 가장 못 오르고 있습니다. 선물보다도 코스피보다도 지금 못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못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지금 뭐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니 뭐니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그런 관점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도 한번 그 고려해 보셔라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코스피 선물 그 60분봉입니다. 왜 60분봉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 나라가 매주 목요일마다 위클리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파생 만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4월 2일 날입니다. 이 날이. 4월 2일 날은 보시면 60분봉이니까 이 봉 하나가 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시면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 4월 2일 날 끝났죠. 자, 이날 보시면 이날은 전날 오르고 눌리고 다음날 또 올랐고, 그죠? 요 만기 날만 또 눌렸습니다. 그 다음번에도 만기 날 보시죠. 전날 오르고 이날 또 눌렸고요. 그다음 또 다음날 또 많이 올랐습니다. 자, 이날 보시면 이날은 올랐는데 이날 계속 보시면 윗꼬리가 계속 위에 많이 달렸죠. 계속 눌렸습니다. 이날. 뭐 제 기억으로도 이날 계속 눌리고 다음날 빠졌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그 쭉 보시면 오르고 이날도 오르긴 올랐지만 지금 보시면 미국 그 보통 이제 S&P 선물이나 나스닥 선물이 오르면 저희 나라도 같이 따라 움직이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날 보면 계속 위에서 찍어 눌렀습니다. 찍어 눌러가지고 못 오르게 이렇게 캡을 씌워놓은 거죠. 이렇게 캡을 씌워.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날도 저 5월 7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도 이게 만기가 있었는데 보시면 전날 올랐고요. 이날 오르다가 계속 그 막판에 두들겨서 밀렸습니다. 이게 보시면 지금 미국 그 S&P 하고 나스닥 선물은 이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저희 나라만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이렇게 갭 상승.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누르고 빼고 이럴 때 보면 어떤 걸 가지고 활용을 한다고 보시겠습니까? 지금 저희 나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삼성전자 이후에 그동안 낙폭 과대했던 대형주라든지 다른 그런 주식들이 지금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수를 그러니까 저 공매도 쳤던 것도 쇼커버링 그런 하는 그런 흐름도 나오고 있어서 지금 이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지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가장 쓰기 좋은 게 삼성전자거든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지수를 1만큼 빼기 위해서 삼성전자 2를 뺐다면 지금은 지수를 2를 빼기 위해서 삼성전자 2를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주식들이 지금 잘 안 빠지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면 4월 2일 날은요. 지금 위클리 옵션이 있었던 날입니다. 4월 2일 날은 선물이 2.89% 올랐는데 4월 2일 날은 삼성전자 2.18% 올랐습니다. 자, 4월 9일 날은요. 선물이 1.47 오를 때 삼성전자는 1.03 올랐습니다. 미치지 못하고 있죠. 4월 16일 날은 0.16 올랐는데 보합.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거의 동행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1, 2, 3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자, 네 번째부터 보시겠습니다. 4월 23일 날은요. 1.36%가 올랐는데 보합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많이 누른 거죠. 그죠? 이걸 누르기 위해서 이걸 많이 누른 겁니다. 다음에 4월 29일 날은요. 0.82%로 상승을 막으면서 지금 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0.2까지 퍼센트까지 일단 삼성전자를 관리한 거죠. 다음에 5월 7일 날도 보시면 0.65% 그날 마이너스 나왔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0.81% 하락을 시켰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파생 쪽에서 지금 그 상승을 막으면서 어떤 주식을 지금 활용하고 있냐면 삼성전자를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지금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왜냐면 지금 일부 그동안 그 공매도를 많이 쳐놨던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지금 주가 흐름이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장 만만하게 삼성전자인 거죠. 지금 삼성전자 60분봉을 보시면 이게 그 네모 박스로 쳐놓은 것들이 지금 그 위클리 옵션 만기 있었던 날입니다.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밀리고요, 밀고요. 이날도 마이너스 나온 겁니다. 요 전날 플러스에서 지금 마이너스. 또 이날도 밀리고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삼성전자가 지금 보면 옆으로 이렇게 주가가 누워 있죠. 자, 근데 코스피 선물만 해도 어떻습니까? 지금 옆으로 누르고 하면서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이 중간에 누르는 과정에서 지금 그 카드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과연 삼성전자 그 위에 캡을 씌워놓은 삼성전자 이 봉인이 언제쯤 해제될 것 같냐라는 말씀인데요. 자, 4월 하반월 이후에서 그 선물 상승에 대한 기여도가 점점 약해지고 있고요. 심지어 약해진 정도가 아니라 지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매주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 시에 시장 눌림 현상이 계속 5차례 있었습니다. 연속해서 4월 두 번째 주부터. 그럼 이번 주에도 또 눌릴지, 이번 주 누른다고 해서 다음 주에 또 눌릴지 한번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저는 이번 주 누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5주 연속 눌렀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에는 아마 목요일 날로 누를지 모르지만 월화수에 그 연속 3일, 4일 동안 누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 5번 동안 누르면서 삼성전자를 눌러서 지금 그 선물 가격을 눌렀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마치 이제 캡을 씌워놓고 봉인해 놓은 것 같은 어떤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5연속 위클리를 눌렀기 때문에 금주나 아니면 다음 주 정도는 아마 상단이 좀 열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상단이 열린다든지 상단 돌파할 때 이 카드를 과연 그 상단 돌파할 때 어떤 카드를 쓸 것이냐, 삼성전자 카드를 쓸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 상단은 어떤 상단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3월 9일 날 시초가였던 코스피 200 선물 기준으로 265.40이었죠. 그 다음에 코스피 기준으로 1981포인트입니다. 이거 여기 상단 뚫기 위해서 상단을 뚫으려면 그냥 어설프게 뚫어서는 안 되죠. 뚫을 때 확실히 뚫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활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남아 봉인이 해제되면서 삼성전자라는 카드를 이런 식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보시고 그 다음에 지수 흐름을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위클리를 5연속 눌렀습니다. 5주 연속 눌렀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또 누를지 아니면 이번 주에는 어떻게 될지 뭐 과거에 그 2002년 2002년 월드컵 때 스페인과의 어떤 승부차기 시에 저희 나라는 계속 키커들이 오른쪽으로 그 킥을 했죠. 반대편 골키퍼는 이번에는 왼쪽으로 날아올 거라고 왼쪽으로 몸을 날려왔지만 역시 우리는 계속 오른쪽으로 좀 그 볼을 찼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5연속 눌렀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또 누를지 아니면 이번 주에는 그 위에 상단이 열릴지 한번 이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재밌을 것 같아요. 이에 따른 삼성전자의 그 주가 흐름도 한번 그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